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5차례에 걸쳐서 총 1.25%포인트를 인상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고된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향후의 인상 속도에 따라서 그 여파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미국에서 0.75%포인트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준금리도 향후에 빅스텝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 부동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자, 지금 부동산 시그널에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속 시원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대표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올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의 금리 인상도 계속해서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앵커 멘트에서 적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연속적으로 예견된 것은 15년 만에 지금 매달 올라간 건 지금 15년 만이에요. 그리고 현재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5%가 중금리 수준이다.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그럼 앞으로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하기로는 3번에서 4번 정도 올해까지 2.25%에서 2.5%까지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시기에 부동산 시장에 연계해서 봤을 때는 좀 안전한 투자, 안정성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매수든 매도든 그 타이밍을 잘 찾아가면서 안전한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그에 대한 해답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입니다. 끝번호 311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이편한 세상 평내 메트로원을 매수할까 하는데요. 망설여져서 문의드립니다. 라면서 보내주셨어요. 매수 문의 주셨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에 대해서도 많이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고점은 아닐까? 언제가 좋은 타이밍일까? 이 아파트의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청자께서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최근에 매물,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남양주라는 언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 이제 입주가 얼마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인데 이거를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실거주라고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가셔도 좀 상관이 없을까라는 걸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요. 좀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2년도 6월 달 다음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거의 다 이제 입주 올라가 있죠. 자, 지금 경춘선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 향후 GTX B 노선이 평내 호평역에서 지금 그 위치에 서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세대 수가 1108세대.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6월달 입주 예정이고요. 자, 가격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평형대가 22평부터 32평까지 대표 가장 많은 평형대가 24평인데요. 지금 24평이 현재 5억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32평이 6억대 중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 당시에 분양가가 24평이 3억대 초반이었고요. 그리고 32평이 현재 6억대 중반인 아파트가 분양 당시에 4억대 초중반이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대가. 많이 오른 상태고요. 자, 보시는 대로 이 가격대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거래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께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근데 주변을 좀 봐야 됩니다. 주변을. 자, 일단은 GTX B 노선에 대한 개발 호재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지금 녹여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주변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있고 현재 지금 입주 예정인 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인근에 지금 2020년도에 대명 루첸 포레스트리움이 현재 입주가 되어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을 텐데요. 불과 2년 정도의 입주 시기를 달리하고 본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나? 자, 평당 본 아파트, 지금 문의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대 초반에서 2,098만 원 정도의 평당. 지금 기존에 지금 가격대를 끌고 가고 있는 대명 루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양주시에서 매물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구축 아파트일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던 아파트들이 매물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아파트고 또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고 본 아파트 바로 인근에 기존 가격대, 기존 아파트로서 가격을 끌어가고 있는 선도 아파트의 가격이 위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의 투자 목적으로 같이 가신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입주, 매수하셔도 제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수 문의 주셨고요. 그에 대한 해답을 전해드렸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랐고 지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매수가 좀 망설여지셨던 것 같은데, 입지적으로나 주변에 가지고 있는 교통 호재적으로도 괜찮고요. 또 주변 아파트 가격들을 비교했을 때 앞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는 점들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한번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476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일기신도시 경기도 부천 중동의 은하마을 주공 1단지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큰 평수 1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전세로 내놓는 게 나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도 최근에 가장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일기신도시입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만 거기서 지금 일기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기신도시 현 정부의 재건축 완화에 대한 공약이 설왕설래하고 있고, 국정과제 이행거획 계획서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본 물건 1층 중동 신도시 내에 1층
저층 아파트로서 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전세로 가져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매도하는 게 지금 현재 타이밍에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보안 아파트 좀 보겠습니다. 바로 7호선 부천 시청역에서 500m 이내에 있습니다. 자, 중동 신도시, 특히 1기 신도시 내에서 500m 이내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죠. 용적률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 같이 현재 지금 내용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아파트 주변에 부천시청역 주변에 부천시청과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생활 편리성까지 도모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 고민하시는 거는 뭐냐면 과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국정 재건축 완화에 대한 공약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물음표를 그리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 지금 상담 시그널에다가 노크를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전체적인 색깔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매매가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아까 남양주 것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시간상 안 했었고요. 지금 신도시에서 매매가 변동률을 봤을 때 전국토의 특히 서울권과 경기도권의 매매가 변동률을 보게 되면 파란색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 근데 지금 유난히도 서울 메인 중심의 아파트들과 그리고 1기 신도시만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상승입니다.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아파트 주변, 부천시청역 주변의 지금 아파트들, 특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붉은색을 다 띠고 있고요. 자, 본 아파트가 가장 큰 평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6평대부터 25평대까지 쭉 있지만 지금 가장 큰 평수 25평대 아파트가 한 8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격대를 보신다면 2억대부터 지금 6억대까지. 자, 이 사이트를 잠시 보게 되면 1층 25평대가 6억 2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시청자분께서 내놓고선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지금 6억 2천만 원, 실거래가로는 6억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이 형성된 가격,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급하게 매도 결정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1기 신도시에 대한 특례법 그리고 용적률 완화에 대한 발표가 나고 나서 매도와 보유를 결정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자산관리 측면에서 전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 공약들 가운데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1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윤곽이 나올 것이냐에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1기 신도시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우려가 지금은 조금 더 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성급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고 방향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혜택들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보시면서 이 부동산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도 궁금한 게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8220번으로 보내주셨고요. 매수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형아파트 재건축을 보고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대표님, 이 아파트는 어떨까요? 대단지 아파트고요. 대단지 아파트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우리가 상승기에 조금 관심을 덜 받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좀 주거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가격대가 좀 더디게 올라가는 모양새였습니다. 현재 재건축은 진행되고 있고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1차 정밀 안전진단이 2020년도 11월 달에 통과 후 현재 지금 2차 안전진단이 들어간 상태에서
현 정부의 재건축 완화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은 굉장히 좋고 건폐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이 지역에. 15층 이하.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층, 11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2,000세대가 넘는 단지입니다. 근데 고도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15층 이하. 사업성에 있어서도 한번 따져봐야죠. 근데 뭐가 있냐면 왜 요즘에 이 지역 신월동 쪽에 관심을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 신정내거리역 쪽에 지금 보게 되면 레미안 아파트가 최근에 불과 1, 2년 만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아파트가 18억을 찍었습니다. 18억을. 그러다 보니까 이 신월동 지역에 4개의 아파트가 있어요. 재건축에 호재가 있는 신월시형부터 그리고 신안약수 그리고 기룬아파트 그리고 신안파크 아파트 4가지의 아파트가 있는데 신월시형이 그래도 가장 재건축 진도가 가장 빠릅니다. 빠르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모두 지금 고도 제한은 15층까지 걸려있는 아파트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위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여기 위치해 있고요. 자, 2호선 신정내거리역이 도보로는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근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위쪽으로는 지금 경인고속도로 신월 IC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서울 그 교통에 있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원정 홍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녹색선으로 보이는 대곡 소사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GTX B노선 부천이죠. 부천 지역의 종합운동역에 그 건설 예정인 GTX B노선까지 교통에 있어서 중심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도 부천과 인접해 있는 서울 서부권 외곽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지금 이 파란색 빗금이 꺼져 있는 곳이 3기 신도시 대장지구입니다. 대장지구 바로 위쪽으로가 뭐냐면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행기들이 김포공항 들어가면서 이 신월동 지역을 거쳐서 들어가다 보니까 소음과 층고 제한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고 해서 관심을 덜 받았지만 최근에 인근 아파트가 가격대를 18억 이상 찍으면서 다시 주목받게 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차 안전진단에 들어가면서 서울시에다가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종상에 대한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피드백이 나오게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화돼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겠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의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90명 정도가 현재 이 시간대 지금 보고 계시네요. 18평부터 지금 24평대까지 금액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18평이 6억부터 그리고 24평이 8억대 중반까지 약 지금 이 실거래가기 때문에 호가는 그 이상으로 잡혀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은 132%, 그리고 건폐율이 12%, 전체 세대수가 2256세대입니다. 건축 준공연한이 35년 차고요. 자, 그렇지만 용적률과 건폐율이 굉장히 양호하지만 15층 이하의 고도 제한에 걸려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가격적인 대비해서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새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단 재건축에 대한 호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재건축, 이 지역에 재건축 여러 아파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장 낫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대지 지분, 내가 들어갔을 때 내 투자성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실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용도 지역과 그리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은 일일이 띄지 마시고요. 자, 본 부동산 플랜이라는 사이트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본 아파트 가운데 지금 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주변에 이제 숲세권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본 가운데 단지 가운데 시유지에 약 9,700평의 시유지에 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시하고 어떤 대건축의 협의 차원에서 한번 해결할 문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본 아파트 2,2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깔고 있는 대지의 면적은 약 34,400평입니다.
자, 그러면 소평수부터 조정면 소평수 18평부터 20평대까지 대지 면적을 대략적으로 구해본다고 하게 되면 12평부터 각 세대마다 12평부터 17평대까지 어느 정도 서울권 안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로서는 대지 지분만큼은 그래도 어느 단지보다는 좀 우월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층수에 대한 완화, 규제 완화가 이 시점에 현 시점에서 발표가 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현재 지금 정밀 안전이나 2차 중이고요. 그리고 나서 추진이 구성되고 조합 설립되고 정비구역 들어가고 추진이 구성되고 조합 설립된 다음에 나중에 건축 심의 때 층수 제한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한다 하더라도 재건축 물건으로서 이 지역에 그리고 주변의 가격대가 형성되는 걸 봤을 때는 괜찮은 매수에 있어서 한 번 더 두들겨 보시면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이후에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입니다. 지역적인 분석도 함께 도와드렸고요. 이 재건축의 투자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을 또 함께 체크해드렸네요.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요. 다음 상담 바로 또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합니다. 끝번호 738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부안군 개화면 개화리 422번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전망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토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부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전망 어떻게 체크하세요? 부안 쪽에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새만금입니다. 자, 그 중간을 그 군산, 김제, 부안의 새만금 위쪽으로 올라와서 화성 지역의 송산 그린시티 아래쪽으로 영암 쪽으로 내려와서 뭐가 있냐면 솔라시티 이 세 개가 서부권에 있어서의 굉장히 대단지 개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새만금입니다. 자,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군산, 김제, 부안 일원에 형성이 되고요. 면적이 자그만치 여의도 개발 면적의 140배 그리고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을 간척하고 있는, 매립하고 있는 겁니다. 단 아쉬운 건 뭐냐면 2020년도까지 한 70% 정도를 매립하고자 했지만 현 시점이 약 50%가 안 되는 한 46% 정도가 매립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좀 더디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새만금 자, 위쪽으로 보시는 대로 여기가 1권역입니다. 1권역 같은 산업용지 그리고 새만금 신공학이 들어가는 1권역입니다. 자, 2권역입니다. 2권역 신항만가 그리고 복합개발용지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 3권역입니다. 3권역 관광내조용지 최근에 뭐 새만금 디즈니를 넣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바로 농업용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 지금 문의 주신 땅이고요. 4권역이 배후 도시용지로 들어가는 4개의 권역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원래 계획된 목표보다는 더디게 가고 있는 게 현 시점에 있어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본 토지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용도지역을 말씀드렸죠. 자, 개화리 토지입니다. 현재 지목이 임야고요. 면적이 1322제곱미터, 약 400평입니다. 자, 개발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5,500원으로서 약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한 15만 원 정도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역지구 및 지정 여부. 지역이 도시지역 내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부안군 조례를 보게 되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가 지금 현재 건축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안군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임야기 때문에 그러면 산지관리법상 어떤 용도로 되어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발이 가능하냐 안 하냐. 산지관리법상 준보전 산지로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망입니다. 시세 및 전망입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도로에 도로를 연김에 한번 볼까요? 어떤 토지인지. 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건물 뒤쪽에 임야로 형성된 나지막한 임야로 형성되어 있는 아직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토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도로는 현재 지금 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약 400평 정도고요. 지목이 현재 건물은 있지만은 임야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자, 그러면 도로 여건. 제가 지난 시간에 도로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전면이 세로 한 면 가로되어 있습니다. 자, 가로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세로 한 면 세와 세로 한 면 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세로 한 면 불 같은 경우에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로 한 면 가 같은 경우에는 개발 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토지 같은 경우엔 현재 지목이 임야지만 본 건물이 현재 들어가 있다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 건물에 대한 등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토지의 지목을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서 지목 변경을 통해 가지고 대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냥 놔두지 말고 서류상으로도 일단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주변에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땅의 거래가입니다. 최소 지금 59만 원대부터 평당 75만 원, 126만 원대까지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제거는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시세는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89년도, 88년도 올림픽 다음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만금의 개발에 의해서 좌지우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겠고요. 단 본 토지에 있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공부상 정리, 내가 좀 더 한 단계 토지에 있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공부 정리와 그리고 본 토지에 있어 아직은 지금 이 건물에 거주를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본 토지에 있어서 보이는 것조차도 좀 가치가 있게도 만들어 놓으신 게 본 토지에 있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새만금 개발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다만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발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토지입니다. 그래도 이 토지 앞으로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제 관리를 하면서 지목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를 통해서 이 토지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전해드렸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다음 상담이고요. 끝번호 096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신도시의 2주택자입니다. 임대한 소형주택 한 채를 매도를 해서 현금 3억 5천만 원으로 서울에 빌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빌라는 신축을 투자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생각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을 매도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유 자금을 통해서 서울에 신축으로 빌라 투자를 하겠다. 이 투자 전략이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 템포 늦게 가셔도 제가 무방하다. 자, 이 분께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3번 아파트를 2채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2채를. 자, 그 상황에서 현재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거를 1년 내 배제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자,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법으로서는. 아직 임대차 등록에 대한 개정법이 아직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언젠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서울 빌라 신축 그리고 플러스 임대 등록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3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요. 비과세를 받고
빌라를 매입하면서 아파트를 하나를 없애면서 신축 빌라를 임대사업 장기 10년 이상 가겠다. 이 의견이십니다. 자,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3본, 1기 신도시 중에 하나죠. 3본 지역의 아파트. 제가 중동 신도시의 아파트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당장 임대사업자를 해서 서울로 들어가시기보다는 3본 아파트,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따른 혜택, 아직 개정되는 것과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에 대한 발표를 보고 가신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늦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 뭐 서울권으로 신축 빌라로 들어가시는 거는 좀 비추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뚜껑이 열리기 전에 섣불리 움직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전해주셨어요. 앞으로 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기 신도시에 대한 윤곽이 확실하게 나온 이후에 조금 더 안전한 방향성을 찾아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해드렸으니까요. 좀 한 템포 좀 쉬어가시면서 그 타이밍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봅니다. 오늘따라 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끝번호 0963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26세 자녀 명의로 7, 8천 정도 투자 자금으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역삼동 778-13번지나 그 주변에 투룸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빌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내주신 상담이랑 좀 연결이 되어가는 상담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긍정적입니다. 이건 또 긍정이에요. 네. 3번 아파트를 팔고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얘기고 7,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소액 투자하겠다. 강남권 역삼동에다. 이 내용은 오케이. 찬성. 자, 보세요. 분명히 비슷한 내용 같지만은 굉장히 틀립니다. 이질적입니다. 자, 본 빌라, 투룸 빌라죠.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자, 가까운 여기 역삼역 정도, 역삼역이 한 800m 떨어져 있고요. 800m. 그리고 뒤쪽에 수인분당선 한티역 정도 한 800m. 그리고 강남역이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본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김에 한번 보죠. 신축 건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본 건물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한번 볼게요. 자, 주변에 있는 빨간 벽돌 집도 많고요. 그리고 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지금 의뢰하신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지어졌고요. 주변에 이제 신축 건물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신축 건물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역삼동 지역에 이 주변에는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혹시 재개발을 물어보시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개발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신축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본 물건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에 현재 그 건물의 명칭이 나와 있고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이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1년도 작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16세대의 주택과 그리고 1층에 아까 전에 잠깐 보신지 모르겠지만 상가 건물이 1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6층 건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본 건물의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면적이 지금 분양 면적이 12평, 전용 면적이 9평 정도 나와서 약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6층이 7억 7천에 거래가 됐고요. 전세가가 6억 9천, 약 8천만 원 정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금액대 정도의 갭 투자 금액입니다. 자, 제가 이 금액대를 보면서 이 금액을 보면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3, 4년 전 여기 때 금액이 5억이 안 넘었어요. 제가 관여했던 물건이 3, 4억대 물건, 4, 5억대 이하 물건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 다세대도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 그러네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역입니다. 지역입니다. 자, 일정 시점 전에 서울권 메인 지역, 제가 드리는 메인 지역은 어디냐면은 도심, 3도심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아파트에 대한 자금이 부족해서 투자로 빌라를 가신다고 하면 3도심 지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강남,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한강, 도성 지역. 이 세 개 지역 외에는 저는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워낙 주변에 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 그 지역들 주변에 있는 다세대가 가격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지, 외곽 지역으로 빠진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갭은 적을지 몰라도 가격 상승의 탄력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의 가격대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억 미만의 소액 갭 투자, 3도심 지역 중에 강남 지역, 또 요 지역 말고도 삼성역 쪽에 붙는 금액대가 있지만 그 지역과 누누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재 IC 쪽에 양재동과 개포동 지역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같이 한번 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단 빌라 투자는 내가 장기적인 투자가 돼야 됩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10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어차피 10년 이상 보셔야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신다고 하면 본 지역에 들어가시는 거에 있어 투자하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수익까지도 얻고 나올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빌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보통 빌라는 가격이 크게 잘 오르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특히나 지금 고려하시는 지역이 역삼동입니다. 부동산에서 메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에 위치한 빌라인 만큼 앞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전해드렸고요. 다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한다는 부분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 타이밍, 또 좋은 물건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078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 3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꿈의 숲 대명루첸 38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요. 구로구 개봉동 한마을 32평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올해 9월 20일에 4년 만기입니다. 또한 구로구 가산동 투룸 빌라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사업 10년을 등록해서 이렇게 총 3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북구 장위동의 루첸을 올해 매도를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네요. 거주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네. 비과세 혜택이 12억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자, 말씀드린 지금 북서울 꿈의 숲 대명 루첸입니다. 대명 루첸 아파트.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위치를 좀 볼까요? 위쪽에 지금 북서울 꿈의 숲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위쪽으로. 그리고 지금 실선으로 보이는 대로 2025년도에 개통 예정인 동북선 라인입니다. 교통을 좀 볼까요? 자,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은 광운대역, 1호선 광운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GTX C 노선의 광운대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위동을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장위뉴타운에서 딱 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장위뉴타운의 어떤
수혜 지역의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아파트의 개별적인 특성. 611세대 그리고 15년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대를 볼까요? 지금 24평부터 38평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38평. 자, 거래가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최근 1년간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대를 보신다고 하면 24평대는 8억 7천, 실거래가입니다. 호가는 틀리겠죠. 33평이 10억 5,500, 45평이 12억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38평대 아파트 예상컨대 10억부터 한 12억 사이에 형성돼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하면 12억, 매매가 12억까지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전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장기 임대주택과 두 채 갖고 계시죠. 그리고 한 1주택을 그 밖에 1주택을 국내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에 각 호사항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을 보겠습니다. 거주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이 이상이어야 되고요.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특별법에 따라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고 있어야 되면서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자, 최근에 하나 더해서 등록 말소,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진 말소되거나 자진 말소나 등록 말소됐을 경우에 그런 내용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론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등록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택이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20항을 적용하겠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라는 내용으로서 보시는 대로 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정하고요. 또한 종료한 날로부터 등록 말소된 경우를 요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 개 요건, 임대주택 5% 이내에 인상을 해야 되고 세를 주고 있어야 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유지했어야 됐지만 올 초반 1월 24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유권 해석이 다 갖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매도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부 유권 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고로 봤을 때 본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따진다 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비과세 혜택을 12억 원 이내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 세금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꼭 내가 매도나 아니면 그런 어떤 세무 행위를 할 경우에는 꼭 주변의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5, 12인 것 같고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임대료 인상률이 5% 미만이면서 12억 미만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체크해 두신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 혜택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880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전성로 10 조양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2억 3천만 원이고요. 32평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요? 라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좀 귀엽게 보내주셨어요. 자, 이 아파트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결론은 비춥니다. 아, 그렇군요. 비춥니다. 네. 비춥니다. 그 이유를 이제 들어볼까요? 저희 가족 아이들 막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에버랜드. 에버랜드. 둘째가 지금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간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예, 간다고 하던데. 좋겠다. 에버랜드 바로 인근에 있는 전대리입니다. 용인입니다. 용인이고요. 지금 경전철
여기는 에버라인 전철 경전철이 뚫려 있어서 에버라인 랜드역이 현재 그 인근에 있고요. 아래쪽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 파란색 줄로 가고 있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에 포고 가이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에버랜드가 있고 전철 들어와 있고 교통 하나 뚫리고 근데 왜 비추하십니까? 라고 여쭤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 이제 물건의 특성입니다. 물건의 특성. 자, 물건의 특성을 좀 볼게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88세대, 세대수가 작습니다. 세대수만 작아가지고 반대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28년차 아파트고요. 용적률과 건폐율이 272%, 30%. 직접적인 개발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28년차 아파트입니다.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25평대 아파트와 32평대 아파트. 25평대는 지금 1억 3천 정도, 32평대는 2억 2천 정도의 지금 실거래가가 찍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 3년간 그래프입니다. 지금 2억 2천이 최고가를 찍었고요. 2022년도 4월 달입니다. 4월 달. 불과 지난달 초죠. 불과 이제 만 한 두 달도 안 됐어요. 2억 2천 찍었고 바로 지금 매수가가 2억 3천입니다. 2억 3천입니다. 가격적인 지금 분위기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현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거의 뭐 이 가격대 동등하게 가지 않는 이상, 그 이하로 가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크게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협의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지금 보여지고요. 또 이 지금 2억 2천대 아파트가 19세대긴 하지만 이 19세대를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화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하락 안정세의 분위기까지 같이 포개져야지 전반적인 가격대의 평균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직접적인 개발 호재가 좀 미비하고 또 주변에 가격적인 직접 지금 말씀하셨던 거론하셨던 가격에 있어서 좀 메리트가 좀 작지 않나 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본 물건을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 가격 협의를 좀 어느 정도 하신 후에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아파트 값이 앞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굉장히 귀엽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메리트는 솔직히 조금은 적어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짚어드렸고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기보다는 잠시 보류를 하고 조금 더 지켜보는 거 또 다른 물건들을 조금 더 시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950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시 가밀지구 34평 한라 비발디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매도를 하고 싶고요. 저점이 오면 다시 매수를 하거나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아파트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우리의 좀 전에 용인에 질문하신 시청자분이나 지금 이 하남의 가밀지구에 지금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 1주택자, 무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십니다. 2016년도에도 그러셨고요. 네. 2017년도 그러셨어요. 가장 애가 타요. 특히. 예전에 분양 당시에 가격대가 6억대인데 현재 지금 한 10억대가 넘었어요. 자, 근데 가격은 떨어질 것 같아.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맞아요. 그럼 이거를 팔아놓고 내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살까? hedge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험상의 분석치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일반인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그리고 가운데 껴있는 1주택자의 부동산 전략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본 아파트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점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다시 똑같은 층에 똑같은 아파트, 이 아파트를 판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이 지역입니다. 지역이 지역입니다. 자, 본대로 보실게요. 자, 동측으로는 교산 신도시가 형성됩니다. 서측으로는 송파, 거여, 마천과 경계고요. 아래쪽으로는 위례 신도시와 경계에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샌드위치로 껴져 있는 지구가 가밀지구입니다. 큰 어떤 신도시 개념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가 아직까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본 아파트 단지 내가 주변 대장단지의 시세를 아직 못 따라갔습니다. 못 따라갔습니다. 교통을 볼까요? 위쪽으로는 지금 서하남 IC가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가고 있는 이 라인이 3호선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백일역이라고 하는 게 위례선이 역사가 들어옵니다. 또 바로 옆에 하남시 감이동의 천마산입니다. 남양주시의 천마산이 아니고요. 감이동 천마산과 그리고 바로 옆에 골프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입니다. 본 아파트의 가격대를 보신다고 34평 11억 한 10억대 중반부터 11억대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대가 아래쪽에 위례 신도시의 20평대 아파트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를 들어오시는 분들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헬리오시티에서 좀 더 넓은 자연 친화적으로 또 위례 신도시에서 좀 더 큰 평수로 가자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이동하시는 분들이 상담 들어오신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점 매수를 하셔가지고 전략을 확실하게 그 타이밍을 알고 지금 매도하시고 나중에 저점에서 이 가격대에 사실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판단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 가시는 거고요. 제가 보는 견제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런 판단이 된다고 하면 가시는 거고 청약 말씀하셨죠. 자, 분상제에 대해서 전면 폐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6월 달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공사비도 워낙 지금 건설사에서 건축비를 얘기를 하니까 가산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산비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건축비,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가 올라가죠. 서울 지역 내 어느 정도 미분양권이 아니라 미계약분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 외곽 지역, 메인 지역들은 아직도 일정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경쟁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된다는 보장하에 특별 공부로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온다는 하에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청약도 일정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밀지구 내에서 한라비발디 아파트 내에서 좀 더 이동하는 갈아타기 전략을 피시는 게 맞지 무주택으로 하셨다가 다시 가시는 거는 저는 비추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매도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무주택자로 돌아가기보다는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 지역의 앞으로의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으로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상담 내용에서 현재 시장에 대한 앞으로 시장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 참 많으실 텐데요.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그에 대한 해결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의 3,551개 투표소에서 실시가 되는데요. 일반 유권자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고요.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는 내일 28일에 한해서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